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매주 화요일 현안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가감없는 설전 정치화투 시간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계동의 김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예. 어제부터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7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두 분도 청문회 나가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김성환 의원께서. 네, 저도 내일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직접 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청문회가 쭉 진행 중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청문회를 하면 그 장관 후보자가 그 부서에 잘 어울리는가, 업무 능력이 있는가 이런 네. 정책 검증을 위주로 해야 됩니다만 실제로 진행하는 걸 보면 뭐 재산이 얼마냐, 과거에 무슨 발언을 했냐 이런 소위 격가지와 관련된 내용이 훨씬 더 이렇게 주목도가 높아지는 바람에 정작 그 후보자의 정책 검증이 제대로 안 되는 것, 네. 그게 좀 한편으로는 아쉽고요. 또 최근 들어서 국민들의 일종의 눈높이가 훨씬 높아지면서 이제 장관 후보자들이 평소에 댐댐이를 좀 잘해야 되는 건 아닌가. 갈수록 도덕적 잣대가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예, 백승주 의원께서는요? 예, 저는 이번에 뭐 청문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국방위원회에 있는데 국방부 장관은 이제 해임 결의안이 제출돼 있어서 해임 결의안이 되고 또 해임하면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청문회에 이제 그래서 7개 부처 청문회 진행 중에 있는데 좀 따로 국밥이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청문회 따로 또 임명권 행사 따로.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참 반성해야 될 점이 많다 생각하고요. 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청문회 결과를 참조하지 않는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는 진짜 맹성해야 됩니다. 이거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정신에 대해서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이 청문회를 통한 검증은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 만들어졌고 노무현 대통령 때 청문회가 확대되었어요. 예. 국민을 대신해 국회의원들이 검증하는 부분을 인사권자가 충분히 참조해서 경과보고서 채택 안 된다든가 많은 자질 검증에 문제가 됐으면 임명을 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청문회 법의 존재 이유입니다. 법의 정신인데 네. 뭐 지금까지 보면 거의 뭐 청문회 어떻게 나오든 경과보고서 채택되든 안 되든 임명하기 때문에 국민들 그런 부분에서 막 관심이 좀 식어 있다 생각하고요. 그러나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 청문회 과정이 우리 잘 정착된다면은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 이런 정책 검증으로 발전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선은 청문회 결과를 존중하는 대통령의 그런 모습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무척 아쉽고 네. 장기적으로는 청문회가 좀 정책 검증,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야 된다 생각, 제도 개선도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지금 통일부의 김현철, 문성혁 해양수산부, 박양호 문화부 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어제 처음 그 국토부 최정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오전에 전체 회의를 열고, 그러니까 청문회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를 하고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속보로 들어온 것은 오늘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참석하지 않아서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고 목요일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하는데, 앞서 백승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임명이 되는 건 가능한 거죠? 네, 기일이 도래하면 장관 임명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어느 경우에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고 어느 경우에는 뭐 불발되고 뭐 이런 경우가 좀 있는지를 좀. 아무래도 우리 선배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죠. 이 청문회는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에 이제 청문회에서 간사간 합의가 중요합니다. 네. 여야 간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국회의 어떤 청문을 통과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예. 부족한 자질이 많을 경우에는 변기해서 청문회에 긍정적인 점 또 부족한 점을 해서 변기해서 통과시킨 경우 있는데 청문회 자체가 경과보고서가 채택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은 예. 청문회에서
그 청문회 통과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최종호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다주택 소유 또 자녀 편법 증여 갭 투자와 같은 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집중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 장관이 해야 될 가장 큰 직무 중에 하나가 국토부 장관이 이제 주택값 안정, 이 투기 억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자질 검증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역으로 그런 부분을 오히려 주택 투기를 한 부분 네. 또 상속을 좀 법은 어기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일반 국민의 눈높이 봤을 때 꼼수로 상속한 부분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을 봤을 때 향후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충분한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부족하지 않느냐 네. 이런 지적이 많았죠. 예. 이런 부분 지적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님. 네, 그 실제로 보신 분들이 대충 다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적어도 무슨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한 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그 분당이나 잠실에 갖고 있는 주택을 뭐 20, 30년, 10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걸로 봐서 투기는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정당했느냐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장관이 여러 차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랄까요, 사과 내지는 그 유감의 뜻을 표했으니까요. 이제 네. 그런 점 등까지는 포함해서 장관으로서의 정책 능력을 국민들이 평가하고 또 의회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목요일날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청취자 5780님께서 청문회야말로 정권 바뀔 때마다 내로남불이라고 봅니다. 여당은 방어에만 급급, 야당은 무조건 흠집만 내려 하고 그리고 2718님, 7030님 정책 역량도 좋지만 장관은 기본 자질이 돼야지요 라고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자, 뭐 한 명 한 명 후보자 다 개인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정부가 1기 내각 때 대거 낙마를 경험한 이후에 7대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면죄부 기준이다 이런 비판까지 하고 나섰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백승주 의원께서 좀 지적해 주시죠. 지금 제가 이 7대 인사 기준을 갖고 이 후보들을 보는 걸 넘어서서 국민의 눈높이 상식을 갖고도 봤을 때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이 통일부 장관이 되었을 때 통일의 여건을 만들 것인지 오히려 남북 통일은 고사하고 남남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그 망언을 하는데 이 망언의 대상과 수준이 이건 뭐 무차별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보고도 그 당시 당 대표할 때 쇼나 하고 있다. 또 뭐 추미애 대표 보고도 감염된 좀비다.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보고는 뭐 누구가 십덕급이다. 동료 교수한테는 뭐 상스러운 욕을 막 하는 이런 것을 보고 막말의 진술을 보여주는데 북한에 대해서 욕을 안 해요. 이게 대한민국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금강산강을 갖다가 북한의 총격에 의해서 유명을 달리한 이 박한자 씨한테는 그건 뭐 통과 의례다. 우리가 이 국제사회가 모두 북한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 핵보를 막기 위해서 제재를 하는 데 대해서 이건 제재가 아니라 자해극이다. 네. 사하들은 망국이다. 천안함 이거 북한 도발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느냐. 이런 대한민국 정체성과 관련돼서 엄청난 도발적인 발언을 하는데 이분은 스스로 사퇴해야 됩니다. 이 청문회 자체가 사치스럽고 사치한 절차예요. 이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게 통일의 여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통일의 여건은 고사하고 남남 갈등만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평소에 여러 가지 개인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대통령이 이걸 모르고 임명을 뭐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이 정부와 대한민국과 우리 통일부의 업무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김성환 의원님. 네. 그 일부 이제 언론에서 그러니까 김현철 장관이 이제 자유인으로 살 때 SNS에 몇 가지 올린 걸 가지고 마치 문제가 큰 것처럼 하는데 김현철 장관이 쓴 무슨 논문이나 책이나 이런 걸 보면요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걸 대부분 다 압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전직 통일부 장관들이나 학계나 시민사회 단체에서 이제 변화하고 있는 남북 관계를 가장 잘 풀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지 성명이 여러 군데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냉전 시대적인 감각이죠. 그 시대착오적 감각으로 보면 김현철 장관이 문제가 있는 장관 후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시대가 작년에 평창올림픽과 판문점 선언 이후에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남북이 대결의 시대에서 이제는 평화 통일과 번영의 시대로 가야 되는 시점으로 보면 그것을 굉장히 잘할 그럴 장관 후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김현철 장관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사전이 검증이 안 된 게 아니고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보다 본질적으로 장관의 정책 능력에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후보자로 내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달라졌다 하는데 달라졌던 건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느냐 내용에 있어서 좀 달라져 있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하고는 북한 핵 보유가 했을지 안 했을지 의심받던 시대에서 지금 두 번째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북한 핵 보유가 매우 확실해지고 핵 보유 지위가 구축되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재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조금 뭐 미국과 북한 간에 두 차례 첫 번째 정상회담을 놔두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달라져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이런 시기에 특히 2차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난 뒤에 미국과 대한민국 간의 외교관계 균열이 많이 노출되고 있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더구나 이렇게 대한민국 정체성과 관련해서 많은 의문을 가진 사람을 한다는 것은 누굴 위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친이대 개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친북 인사, 위선 인사, 대충 인사 이래 됐는데 이 김현철은 분명히 막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대통령까지 막말하는데 북한 지도자한테 아무것도 이런 험한 말 안 해요. 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통일부 장관으로 대한민국 장관으로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이에요. 처리돼야 됩니다. 그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저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평화통일로 가고 있는 시대에 여전히 냉전적 사고와 냉전적 색깔과 그런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현철 장관이 쓴 논문이나 혹은 기고나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요. 충분히 자격이 있다는 걸 아실 텐데 네. 그 냉전적 시각으로 보니까 자꾸 그 시대착오적인 비판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 아마 국민들이 판단하시리라고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잘 알아요. 학계에서를 잘 아는데 장관으로 아마 지명받을 거라고 상상하지 않고 생활을 해왔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의견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청문회 관련해서는 조금 냉소적인 반응이 상당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4867님, 청문회가 무슨 필요 있나요? 청와대에서 신호 보내면 민주당은 이해할 텐데요. 8748님,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실제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을 국토부 수장에 앉히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네요. 8541님, 수첩 인사 시절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 강행한 장관들 몇몇을 보면 여든 야든 큰 기대는 안 합니다. 라는 의견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과 정치화투 함께하고 있는데요. 선거 앞두고 치르는 인사청문회만큼 여야 각 당 지금 물러설 수 없는 격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창원 성산 지역에서 정의당과 민주당이 어제 오후에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로 진보 단일화가 됐는데 만약에 정의당이 창원 성산 재탈환하게 되면 민주평화당과 교섭단체가 이제 부활하게 되는데 먼저 여기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께서 좀 어떻게 결과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날이 26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 후보가 먼저 그 창원 성산 지역의 특성상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민주 시민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과거에 그 지역의 전통이 또 있고 해서 먼저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고 가급적이면 26일 이전에 단일화를 마무리 짓자고 해서 25일 날 이제 최종적으로 단일화를 한 끝에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로 단일화가 됐잖아요. 예. 이제 제안한 우리 민주당의 후보는 이제 후보를 사퇴하는 거고요. 어쨌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당 입장에서는 우리 민주당 후보가 되면 더 좋으나 정의당 후보가 되더라도 이 단일화된 후보를 우리 당 후보처럼 지지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후보단의 정신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그 진보 단일화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비난 성명도 좀 꽤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이 정당 정치에서 보면은 40%의 전국적인 지지를 가진 집권 민주당이 선거에서 공천을 내지 않았다는 건 막 창원에서만큼 민주당이 자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집권 여당이 40% 넘는 지지율을 가진 집권 여당이 공천을 안 한 것은 창원 시민에 대한 전국 민주당원과 또 국민에 대한 하나의 그 예의도 아니고 하나의 정당 정치 기본을 버렸다 생각하고요. 이건 굉장히 그 선거법 개정에서도 자꾸 뭐 어려운 걸로 연동형 뭐 비례대표자 이런 이유를 이제 국민들 앞에 다 드러낸 거예요. 정의당과 민주당이 다른 당이 아니에요. 정의당을 앞으로 야당으로 하면 안 됩니다. 준 여당 또 여당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당제 문의와 탈을 쓰고 하나의 그 야합 정치를 하는 모습을 국민한테 부끄럼도 없고 염치도 없이 드러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어떤 이번에 그 정의당과 통합할 것인가 통합 일정을 내놔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정의당은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의원님 말씀. 네, 그러니까 요즘 자유한국당이 갈수록 우클릭을 해서 이제 극우 보수화된다고 얘기를 많이들 해서 좀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우리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다 그 자기 당에 비하면 왼쪽에 있으니까 다 일종의 무슨 뭐랄까요 좌파 이렇게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정의당이 훨씬 더 왼쪽에 있는 정당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가 날 때도 좌우와 몸통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 정의당이 굉장히 왼쪽에 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다 왼쪽이니까 같은 정당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엄연히 이 정당이 추구하는 노선이나 가치가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게 균형이 있어야 전체적으로 나라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는 지금도 거기 계시나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이제 원룸을 일정 기간 임대해서 예. 상주하면서 선거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8647님께서 진보 단일화는 야당 시절엔 가능하겠지만 집권 여당이 군소정당과 단일화하는 것은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K7371땡땡님께서 남의 당이 공천을 하든 합종연행을 하든 심판은 유권자가 판단하면 됩니다. 각자 최선을 다하면 되고 남 탓하지 맙시다라는 의견 보내주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과 정치화투 함께하고 있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정치화투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기각 이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와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했고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 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이유를 들었는데요.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기각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김성환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이게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표현을 하니까요.
전임 정부에서 민간인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찰하고 또 자기와 정치적 뭐 노선이 좀 다른 혹은 네. 의사표현을 했던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불이익을 줬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를 더 씌우는 건데 이건 엄연히 일종의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과 장관이 행사해야 될 그러니까 일반인이 아니고 정부 산하기관의 인사권과 관련된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건 블랙리스트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그 인사를 적절하게 했냐, 혹시 과도하게 한 건 아니냐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확인해야 될 영역이 있긴 합니다만 네. 그 자체가 너무 과도하다. 음. 그리고 이번에 그 법원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얘기된 것처럼 그 사직 의사를 확인하는 것 정도는 장관의 사실은 고유 업무 아닙니까? 네. 그래서 본인이 철학이 다른 정부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임기는 있지만 계속 근무를 할 건지 그렇지 않을 건지를 확인하는 건 저는 정당한 업무 범위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검사가 좀 과도하게 행사한 건 아닌가 권한을 이렇게 네. 판단합니다. 백승주 의원님. 이번에 그 영장 청구가 기각됐는데 영장 청구된 사실만으로 전 청와대 감찰관 김태우의 폭로 증언이 진실인 것이 입증되었죠.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정부의 초대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 현 정부 검사의 어떤 영장 청구만으로도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데 대해서 그 물증이 다수 확보되었다. 범죄의 구성을 인정한 거죠. 피의자가 이제 증거 인멸을 할 이제 퇴직했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여건이 뭐 조금 사라져 있지 않느냐. 도주할 우려가 없다 이렇게 소명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뭐 장관을 지냈던 전직 대통령이든 이런 불구속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번에 영장 심사를 앞두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보인 어떤 직간접적인 압력, 압박 이런 부분, 특히 그 직전에 그 김경수 도지사를 법정에서 구속한 성창호 판사를 기소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업무 배제한 이런 사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분위기들이 이 영장 심사를 담당한 판사에게 심리적 압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압박을 준 것이 아닐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판사로서 향후에 이렇게 이런 영장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정부와 또 현 정부 청와대 또 집권 여당이 압박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대단히 대한민국에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원 의원님. 제가 참여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에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로 바뀌었잖아요. 이명박 정부 초기 때 이명박 정부는 아예 노골적으로 참여정부 때 산하기관으로 들어간 기관장이나 그 뭐 감사나 주요 임원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그 소위 나가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게 KBS 정현수 사장 같은 경우 아닙니까? 그야말로 특히 방송의 중립성을 위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해 놓은 자리마저도 여러 가지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사실상 내보낸 거잖아요. 그때로 보면요. 지금은 일종의 적반하장에 가까운 거죠. 실제로 이 장관이나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해야 되는 정당한 업무 범위가 있는 겁니다. 네. 그 업무 범위 내에서 업무를 행사한 것까지를 가지고 마치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로 했던 것처럼 이미지를 더 씌우는 건 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예.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건의 본질을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쁜 관행을 가지고 두 말로 하면 적폐입니다. 이 정부가 내내 형의 적폐 청산에 나쁜 관행을 청산하자는데 유리할 때는 그 관행대로 했다 그러고 불리할 때는 적폐 청산이고 이런 이중적인 국정 운영이 어디 있어요. 나쁜 관행이라 했으면은 그런 관행을 안 따라가야죠. 지금 칼만 안 들었지. 이분들 내 주변에도 있어요. 사표 내고 뒷조사하고 감사하고 이런 부분요. 나쁜 관행이었고 만약에 그 이전 정부에 있었다면 이거는 청산돼야 됩니다. 그 가족들이 몇 달 동안 시달렸을 걸 생각하면 그 일반 국민이든 주요 공직 대상자든 공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부 잘못한 거 잘못했다 해야 됩니다. 그 가족들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잘못한 거는 잘못된 거 아니면 과감하게 버리려 해서 버려야죠. 네. 그걸 유리할 때는 반영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지현주님께서 환경부 장관이 구속감이라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장관들 다 구속 아닐까요?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고 1698님 민주당은 지금 그래서 적폐청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내로남불인가요? 라고 의견도 보내주셨는데 지금 백승주님 의견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님 답변 한번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놓고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 당의 홍영표 원내대표가 과거에 환노위 위원장이었잖아요. 예. 그 환노위 위원장 시절에 소위 환경부 산하기관 중에 아주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곳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소위 인사조치를 하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들이 있으면 장관으로서 당연히 그 산하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들이 잘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감독하거나 그것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는 건 예. 장관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 아닙니까? 뭐 그런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수사가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백승주 의원께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그 검찰이 이제 결국은 지금 범죄 혐의가 없어서가 아니고 구속해서 계속 수사를 해야 되느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해야 되느냐 부분인데 영장심사 판사는 굳이 구속해서 수사할 필요가 있겠느냐에 1차 의견을 냈는데 검사가 다시 증거를 보완해서 1차 소환조사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 증거를 보완해서 구속 영장을 재품의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기소를 할 수 있고 관련자들을 추가 수사할 수 있는데 아마 의지로 봤을 때는 끈질기게 수사해서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이미 확인됐거든요. 블랙리스트 실체와 방법과 불법적인 이런 부분에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부인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수사가 계속돼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네. 자, 정치와투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한밤에 출국 시도하다가 공항에서 제지를 당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법무부 과거사위가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세 번째 재수사가 이제 본격화된 것인데 뇌물 부분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김성환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지난 주말에 그 야반 도주하다가 극적으로 출국 금지된 아주 드라마 같은 현실이 있었죠. 그래서 요즘은 현실이 드라마 같아가지고 드라마가 오히려 시청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뭐 본인은 뭐 돌아오려고 했다고 합니다만 검찰 재수사위의 출석 요구는 불응했잖아요. 예. 그리고 해외로 사실상 도주하려다가 이제 붙잡힌 거라 국민들이 굉장히 소위 공분을 사고 있는 일인데요. 마침 그 검찰 과거사위에서 김학의 차관은 뇌물수수 혐의로 그리고 그 시기에 민정수석을 했던 곽상도 의원이나 이중희 민정비서관은 일종의 그것을 수사하려고 하는 경찰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제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 의뢰를 한 거잖아요. 예. 어쨌든 이것은 일종의 우리 사회의 특권층의 여러 가지 부도덕성과 그 특권층을 비호하는 소위 권력기관의 작용 이런 문제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엄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대통령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공수처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참에 야당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네. 이런 것을 좀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해서 좀 조속하게 합의하고 국회에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재수사 권고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의견도 좀 말씀해 주시죠. 이 과거사 재수사위원회가 2017년 7월 달에 구성이 됐는데 이것이 독립적으로 다른 권력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전조사 대상을 선정을 하고 또 본안 조사를 권고하고 이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 2월 달에 김학의 사건 이렇게 이름을 해서 사전조사 대상 사건을 분류했고 이후에 4월 달에 가면 본조사를 권고하게 되죠. 세 차례 조사를 했는데 그 제기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어쨌든 의지 부족인지 능력 부족인지 이렇게 되어 왔는데 이번에 갑자기 이제 3월 달 들어서 김학의 사건에 대한 어떤
이런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그런데 이게 웬일까 아니면은 3월 27일에 우리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때 황교안 대표가 등장하고 나서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을 했거든요. 예. 겨냥한 정치적 어떤 하나의 공작 차원의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사회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죠. 저는 이 검찰과 정부의 각 위원회가 좀 정치권의 압력과 영향, 이래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만 속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 생각해요. 물론 진실은 저는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에서는 특검하자고 합니다. 특검을 하고 이 사건뿐만 아니라 국민적 의혹이 많이 제기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드루킹 추가적인 문제라든지 소년 특검이라든지 울산시장 선거에 경찰 개입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모두 상설 특검이라든지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침에 박상도 의원하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예. 박상도 의원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다음 선거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이렇게 농담을 주고 받았는데 대통령 가족에 대한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박상도 의원을 이번에 그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서 박상도 의원 지명해서 그 당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 검찰총장이 최동욱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특정하게 우리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상 제기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괘씸죄에 걸린 거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네. 장자연 사건이라든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해서는 국민적인 그 진실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검으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환 의원님? 네, 이제 특검은 보통 검찰이 수사를 하고요. 예. 검찰 수사 결과 뭔가 이게 좀 미흡하다라고 할 때 특검을 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특검을 할 단계라기보다는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런데 또 야당 쪽에서 다른 것까지를 포함해서 특검하자고 하는데 우선은 엄정하게 이 이제 주어진 사건 이제 검찰 이 과거사위원회에서 지금 이제 검찰로 수사 의뢰를 요청한 거잖아요. 네. 그 수사를 엄정하게 하고 그것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예. 특검을 하는 게 순리겠죠. 지금 이미 세 차례 현 검찰 체제에서 했어요. 그래서 미진했기 때문에 다시 하자니까 전 특검제 특검하자고 해도 아무 무리가 없다 생각해요. 이미 여러 차례 조사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국회가 지금 상설특검제를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이 부분에서 상설특검제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할 수 있어요. 또 법무부에서 필요할 수 있는데 상설특검제를 활용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김학의 특검 또 버닝성, 드루킹, 손혜원 특검, 경찰의 선거 개입 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설특검제를 통해서 저는 특검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있는 제도잖아요. 이런 예. 부분들 제가 시원시원하게 진실을 드루킹 건은 특검이 이미 다 수사 결과가 나온 상황인데 재특검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 이후에 새로 밝혀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드루킹 특검에서 초기에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들 경찰청과 예. 서울경찰청 이런 부분들하고 또 추가적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데 예.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설특검제를 만들어놨어요. 예. 상설특검제를 통해서 이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문제들을 그때 상설특검제를 활용해서 기존의 어떤 검찰 조직이 제대로 의지 부족인지 여러 가지 검찰의 어떤 생태 환경 때문인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채용해서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가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 제도를 놔도 활용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 백승주 의원님 손혜원 의원까지 무슨 특검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건 너무 과도한 얘기죠. 손혜원 의원 건은 이미 다 국민들이 그 실체에 대해서 충분히 접근했고 다만 이해 충돌 여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그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자고 하는 단계까지 가 있는데 네. 거기에 뭐 이것저것 다 붙여서 특검하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일종의 정치적인 물타기거나 공세에 가까운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김학의 이 전 차관에 대한 이제 엄정한 조사 이거는 예.
기존의 경찰, 검찰 권력이 그것을 덮었던 의혹까지를 포함해서 다시 이 조사를 하자는 거니까 그 과정까지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8021님 토론 들으면 이게 아니다라면서 상대를 비난하는 말들 참 많이 하는데 두 의원께서는 가만히 듣고 본인 생각만 말씀하시는 것이 참 듣기 편안합니다. 상생하는 국회 만들어 가시길 이렇게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한 주간의 중요한 정치 현안 둘러싼 현직 의원들의 속내를 들어보는 정치화투,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두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